그리스 로마 신화 올림포스에 사는 12신들. 아름다운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는 신들의 궁전이 있었단다. 가장 큰 방에는 대표 선수 12신을 위한 황금 의자가 놓여 있었지. 신 중의 신 제우스와 질투의 여신 헤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 화로의 여신 헤스티아,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 목동과 나그네의 신 헤르메스, 궁술의 신 아폴론,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전쟁의 신 아레스,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야. 자, 그럼 이제부터 개성 만점 신들을 하나씩 살펴볼까? 우선 신들의 왕이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바람둥이 제우스가 어떻게 질투의 여신 헤라와 결혼할 수 있었는지 잘 들어봐. 헤라에게 반한 제우스는 헤라를 졸졸 따라다녔대. 하지만 헤라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어느 날 헤라는 오돌오돌 떨고 있는 아기 새를 발견했어. 어머나, 불쌍해라. 헤라는 아기 새를 꼭 안아주었지. 그런데 아기 새가 품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사실 그 아기 새는 제우스가 변한 것이었거든. 이렇게 해서 헤라는 제우스와 결혼하게 되었단다. 가이아는 헤라에게 결혼 선물로 황금 사과가 열리는 나무를 주었어. 헤라는 머리가 100개나 달린 용에게 사과나무를 지키게 했지. 그리고 3명의 요정들에게 보살피도록 했대. 하지만 결혼한 후에도 제우스의 바람기는 말릴 수가 없었어. 헤라는 항상 도끼의 눈을 하고 세상 구석구석을 감시해야만 했단다. 한편 제우스의 형제인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야. 포세이돈은 흰 말이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하루 종일 바다 위를 달렸지. 찰싹찰싹 청동으로 된 말발굽이 물 위로 쭈루루 미끄러지면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황금 갈기가 휘날렸어. 삼지창으로 바다를 툭 치면 하늘 높이 파도가 일었대. 포세이돈은 바다의 나이든 신 네레우스의 딸 암피트리테와의 사이에서 트리톤을 낳았어. 포세이돈의 행차 때마다 고둥을 보는 아이 말이야. 트리톤은 인어 왕자래.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물고기였거든. 그리고 제우스의 누나 헤스티아는 마음씨가 아주 고왔어. 어느 날 제우스는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를 올림포스로 불러올렸지. 올림포스의 12신은 반갑게 디오니소스를 맞아주었단다. 그런데 황금 의자는 딱 12개. 황금 의자가 모자랐어. 그때 헤스티아가 황금 의자에서 사르르 일어났지. 디오니소스님, 여기 앉으세요. 전 괜찮아요. 헤스티아님이 그냥 앉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화로가에 앉으면 된답니다. 헤스티아는 화로의 여신답게 뜨거운 화로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대. 여신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참 착하기도 하지. 그리고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물거품 속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는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찡할 정도로 아름다웠대. 올림포스의 남자 신들은
서로 아프로디테 옆에 한번 앉아보려고 투닥투닥 싸움까지 했지. 제우스, 어서 아프로디테의 신랑감을 골라주세요. 이러다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글쎄, 누가 좋을까? 제우스와 헤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 옳지. 헤파이스토스가 좋겠군. 네? 헤파이스토스라고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는 가장 못생긴 신이었어. 게다가 쩔뚝쩔뚝 다리까지 절었단다. 헤파이스토스가 왜 절름발이가 되었는 줄 알아? 바로 부모인 제우스와 헤라 때문이야. 그날도 제우스와 헤라는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대. 제우스가 또 바람을 피웠거든. 아버지, 어머니 마음 좀 그만 아프게 하세요.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 앞에 나서며 말했어. 뭐라고? 이런 괘씸한 놈!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를 올림포스 밖으로 뻥 차버렸대. 어찌나 세게 쳤던지 헤파이스토스는 렘노스 섬까지 날아갔단다. 그때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치게 된 거야. 하지만 헤파이스토스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훌륭한 솜씨를 가진 제주꾼이었어. 헤파이스토스의 손만 거치면 어떤 물건이든 새로 태어났지. 헤파이스토스, 나 귀걸이 좀 만들어줘요. 난 가리 필요해요. 신들이 매일 대장간으로 찾아와서 귀찮게 했지만 헤파이스토스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대. 이렇게 착한 헤파이스토스가 아프로디테의 남편감으로 뽑힌 거야. 헤파이스토스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아프로디테 곁으로 다가갔어.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가 너무너무 싫었어. 그래서 가끔 헤파이스토스 몰래 다른 신들과 만나기도 했단다. 한편 제우스와 마이아의 아들 헤르메스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빴어. 제우스의 심부름꾼이기도 했고 목동, 나그네, 상인, 도둑의 수호신이기도 했지. 또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해 주기도 했대. 헤르메스는 못 말리는 장난꾸러기에다 꽤 보였단다. 헤르메스가 아기였을 때 일이야. 와, 소가 정말 많다. 아폴론의 초원으로 가서 소를 50마리나 훔친 일이 있었어. 어떻게 아폴론을 속일 수 있었느냐고? 우선 소의 발굽을 나무 껍질로 싸고 꼬리는 풀로 쌌어. 소들이 걸어가면서 생긴 발자국은 뒤따라 흔들리는 꼬리가 쓱싹쓱싹 지웠으니 간단했지. 헤르메스는 소들을 깊이 깊이 숨겨놓고 2마리만 잡아서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어. 그런 다음 소의 창자를 거북이 등껍질에 매어 리라라는 악기를 만들었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지친 헤르메스는 쿨쿨 잠이 들었대. 야, 헤르메스! 아침이 되자 아폴론이 씩씩거리며 나타났지. 빨리 내 손에 놔! 참, 형님도 왜 저한테 소를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헤르메스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어. 계속 거짓말할 거니? 그래, 오늘 혼 좀 나봐라. 아폴로는 헤르메스를 데리고 제우스에게 갔지. 아버지, 어서 제 소를 돌려주라고 하세요. 제우스는 빙그레 웃으며 헤르메스에게 말했어. 헤르메스, 어서 형에게 소를 돌려줘라. 알았어요. 헤르메스는 어쩔 수 없이
아폴론과 함께 숲속으로 갔어. 저기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48, 두 마리가 비잖아. 그러자 헤르메스가 벼랑간 리라를 뜯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 아름다운 리라 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지. 우와, 헤르메스, 이제 소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 악기 형한테 줘, 응? 음악을 좋아하는 아폴로는 헤르메스에게 황금 지팡이까지 덤으로 주었대. 헤르메스에게 깜빡 속아 넘어간 이 아폴론이 바로 태양, 예언, 궁술, 의술, 음악의 신이야. 어머, 아폴로님, 아폴로님 사인 좀 해주세요. 아폴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여자들이 몰려들었어. 난 역시 잘생겼어. 아폴론의 자화자찬도 무리는 아니야. 조각같이 잘생겼다는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미남으로 뽑혔거든. 게다가 리라 연주 솜씨도 뛰어났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의술도 가지고 있었지. 아폴로님이 안 계셨다면 어땠을까? 몰라. 생각하기도 싫어. 아폴로는 사람들은 물론 신들 사이에서도 인기 최고였어. 멋쟁이 아폴로는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쌍둥이였어.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밤이면 어김없이 아르테미스가 나타났지. 밥 먹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말이야.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기. 아르테미스의 활솜씨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르테미스님, 오늘은 저쪽으로 가요. 저기 토끼가 있어요. 사냥감을 발견하면 후다닥 뛰어가서 피웅 화살을 날렸어. 아르테미스는 한 번 잡기로 마음먹은 사냥감은 놓친 적이 없었지. 그래서 그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아주 많았단다. 또한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가 납치된 후 딸을 찾기 위해 땅으로 내려왔지. 데메테르는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불친절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어. 데메테르가 미스메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 때 일이야. 미스메는 보릿가루와 박하를 섞어서 끓인 죽을 내왔어. 딸을 찾느라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던 데메테르는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넣었지. 며칠 굶었나 봐요. 저렇게 먹는 사람은 처음 봐. 미스메의 아들 아스칼라보스가 데메테르를 비웃었어. 화가 난 데메테르가 먹다 남은 죽을 얼굴에 끼얹자 아스칼라보스는 얼굴에 반점이 있는 도마뱀이 되어버렸지 뭐니. 다시 세상을 헤매던 데메테르는 엘레오시스에 도착했어. 이번에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해서 흐느끼고 있었지. 할머니,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엘레오시스의 왕인 켈레오스의 딸들이 데메테르에게 다가왔어. 할머니, 저희와 함께 가세요. 왕비 메테네이라는 데메테르를 아들 데모폰의 유모로 삼았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데모폰이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크는 거야. 데메테르가 신의 음식 암브로시아를 발라주었거든. 아니, 왕자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녀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란 데메테르는 아기를 마룻바닥에 던져버렸대. 그리고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지. 나는 데메테르 여신이다. 앞으로 엘레오시스 신전에서 지낼 테니 잘 모시도록. 데메테르가 자리를 비우고 신전에서 나오지 않자 온 땅이 바짝바짝 말라갔어.
제우스는 데메테르와 하데스를 올림포스로 불렀어. 그리고는 두 신을 한참 동안이나 설득한 끝에 결론을 냈지. 페르세포네가 1년 중 절반은 하데스와 살고 절반은 데메테르와 살 수 있게 말이야. 이렇게 해서 페르세포네가 지하로 내려갈 때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고 땅 위로 나오면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봄이 되는 거란다. 어서 피하자. 아레스가 나타났어. 전쟁의 신 아레스가 나타나자 신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어. 싸움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아레스의 좌우명이었거든. 하루는 어머니 헤라가 아레스를 찾아갔어. 아레스, 제발 전쟁 좀 일으키지 마. 사람들이 자꾸만 다치고 죽잖니. 전쟁이 얼마나 재밌다고요. 아레스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신들이 모두 아레스를 상대하지 않았지만 아프로디테만은 아레스를 무척 사랑했대. 아레스, 사랑해요. 당신은 너무나 잘생겼어요.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아레스는 아프로디테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전쟁 소식만 들리면 곧장 달려나갔단다. 한편 제우스의 머릿속에서 태어난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자 지혜의 여신이었어. 같은 전쟁의 신이면서도 아레스와는 달랐지. 아레스는 난폭하게 전쟁을 즐겼지만 아테나는 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쪽을 도왔거든. 아테나와 아레스는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했어.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법. 언제나 아테나가 이겼지. 또 아테나는 아테네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 시, 음악, 미술, 철학, 법, 자수, 수공예. 아테나 덕분에 아테네는 지금까지도 빛나는 세계적인 문명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거야. 그리스 신화는 신들과 요정, 그리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펼치는 한편의 멋진 연극과도 같아요. 그럼 각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신들의 왕 제우스는 항상 무시무시한 벼락과 방패로 무장을 하고 하늘과 땅을 다스렸답니다. 바람둥이 남편 제우스 때문에 늘 골치가 아픈 헤라는 괴물 아르고스의 눈들이 촘촘히 박힌 화려한 공작을 데리고 다녔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들고 흰 말들이 이끄는 황금 마차를 타고 있네요. 날개 모자에 날개 달린 신발을 신은 헤르메스는 신들 사이의 연락을 담당했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자 사랑의 신 에로스는 늘 어깨에 장난감 같은 활을 메고 다니며 신들과 사람들에게 사랑의 화살을 쏘았죠. 뚝딱뚝딱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는 신들 중에서도 가장 못생긴 신인데 신기하게도 미스 그리스인 아프로디테의 남편이랍니다.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는 늘 마법의 투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질 않았어요. 그 하데스에게 딸 페르세포네를 빼앗기고 슬픔에 잠긴 데메테르 여신은 곡식의 여신답게 이삭으로 머리를 장식하고 있군요. 나머지 신들도 궁금하다고요? 지금부터 한 명씩 차근차근 만나보기로 해요.